안녕하세요.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 심임숙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해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과 한 해 동안 연구된 결과를 만나서 결과 보고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렇게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연구 결과 보고회를 하게 되어서 매우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평택시 의미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연구는 평택 시민분들이 제안한 연구입니다. 제목은 평택시 초등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서론과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초등 돌봄 정책 및 서비스 현황, 조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진 및 조사위원, 자문감수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부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사연구위원을 통해 가지고 간내외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자문감수위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보통 초등 자녀들이 입학하면 워킹맘들 50.5%가 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등 돌봄 공백에 대한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이죠. 네, 평택시의 현실을 보시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돌봄 환경이 변화되고 부모의 사회적 문제와 연관돼서 초등 돌봄이라는 것들이 중앙정부에서도 2018년도에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아동 돌봄 지원 조례가 시행될 만큼 이제 사회적 공감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많이 지지를 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네, 평택시 현실을 보신다면 평택시는 2019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가 신설되어서 2개 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초등 돌봄 수요는 24.7%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평택 시민 중에서 초등 자녀가 있는 부모들 4분 중 1분이 우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8세에서 13세 아동 인구는 6.21%로 경기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평읍면동 아동 인구의 상위 지역으로는 청북, 용의동, 안중우, 비전 1동, 비전 2동 등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돌봄 실태와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요. 또 학교와 지역사 연계를 위해서 자원 현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평택시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초등 돌봄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초등 돌봄 공백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네, 평일, 방학, 주말 기준으로 보신다면 학교에서 운영되는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들이 다 초등 돌봄 공백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8시, 9시, 그리고 정규 수업 후 1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긴급 돌봄을 하고 있지만 긴급 돌봄 이후의 시간들도 돌봄 공백입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으로 나 홀로 집에 있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코로나19로 온라인 계약하거나 이런 경우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되고 있죠.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관련된 서비스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는 어떠한 정책, 또 어떠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아동 인구는 앞에서 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기도와 평택시의 인구를 3, 40대 인구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33.0%, 평택시는 33.6%로 평택시가 0.6% 높았고요. 3자녀 이상 가구도 경기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평택시의 아동 인구 및 돌봄 수요입니다. 네, 읍면동을 보시면 23개 읍면동에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의동이 평택시의 아동인구 비율이 9.3%로 높았고, 그 다음 청부읍도 9.5%로 매우 높은 수치, 그리고 전체 아동인구 대비 읍면동의 아동인구 비율은 비전 1, 2동 18.38%, 11.30%, 그리고 안중이 10.1% 정도로 3, 4개 읍면동을 합치면 평택시 아동의 절반 정도가 그렇게 거주하고 있다는 것,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의 공적 돌봄 체계 서비스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35개소, 그리고 초등돌봄 교실이 65개 초등학교에서 143개 교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그 외 복지관,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운영하지 않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례조사 결과입니다. 사례조사는 평택시의
상위 50% 이상, 그리고 아동인구 비율이 평균 이상인 지역, 23개 읍면동 중에서 우리 지역 특징을 잘 나타내는 3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S지역, A지역, B지역으로 구분하였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등돌봄 서비스 기간 수가 매우 부족하였고요. 지역사회 기관 간의 협력이 부족하였고, 초등돌봄 욕구가 높았으나 관련 기관의 자원들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초등 고학년의 돌봄 기간이 부족하였다라는 게 공통점이었고요. S지역은 외곽 산단 지역으로 학교 돌봄 이외에는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였고요. A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았으나 관련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이 미흡하였습니다. B지역은 신도심 지역으로 아동 인구가 매우 높았고 관련된 도서관들이 많았으나 그 외의 기관들은 부족하였고 학교 돌봄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으나 학교 기관에서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층 면접 결과를 하였고요. 심층 면접은 수요자와 공급자 총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시민분들의 결과를 보시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돌봄 공백이 컸다. 아이 학원 2-3개를 보내야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학원도 문 닫고 해서 식사를 챙겨주는 거 말고는 아이가 방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교랑 연계해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안내받았으면 좋겠다. 집 근처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기관 종사자분들의 심층 결과입니다. 9시에 출근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이 학교나 센터에 일찍 오게 되는데 이럴 때 돌봄 공백이 생겨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센터마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교류가 되지 않아서 어느 기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보였습니다. 네, 결론 및 제언입니다. 네, 7가지로 제가 제언을 좀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각 기관별로 설치되어 있고 운영 조례가 각각 운영되기 때문에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설 간 연계 협력이 강화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장단기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근거로 평택시 초등 돌봄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별 초등 돌봄 서비스의 최소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초등돌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입학 후에 초등돌봄 서비스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하기 전에, 취약하기 전에 온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평택시 초등돌봄 마을별 협의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별, 각 소근역별 초등돌봄을 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참여하여서 연 2회 정도는 어떠한 서비스가 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의논하는 그런 것입니다. 5번째는 초등돌봄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의 심층 인터뷰 결과 이러한 것들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방과 전 돌봄도 매우 중요하다. 방과 후 돌봄뿐만 아니라 이를 열심히 좀 평택시에서 특별히 초점화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지역사회 협력 중심의 공동 홍보, 그리고 공동의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이고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딘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무 여건을 통해서 초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돌봄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래 아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배려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기르고 마을이 기르고 국가가 함께 기르는 것이라는 것, 우리 평택 시민이 함께 평택시 아동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연구 모든 내용을 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연구 보고서 원본을 통해서 자세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또한 찾아가는 연구 결과 보고 신청을 통해서 직접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